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 성공자들의 사례를 대담을 통해서 채집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전체 책이 하나의 핵심 컨셉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이런 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례들을 병렬적으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책 전체적인 내용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편 정도로 나눠서 이 타이탄의 도구들, 이 타이탄이라는 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이들은 과연 어떠한 디테일을 갖고 성공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거는 나에게 뭔가 적용이 가능한 사항일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채집을 해서 여러분들 생활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인데, 타이탄들의 사례들을 모아봤더니 아침에 이러한 의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잠자리를 정리하라. 3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자리 정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리정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 이 저자가 어떻게 해서 그런 습관을 만들게 됐을까? 처음에 시작한 게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리정돈을 조금 더 특별하게 여기고 적용을 해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그런 디테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 성공하는 법칙 있잖아요. 그 책에서도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두 번째, 명상하라인데 저는 명상을 안 해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 유도 명상, 이런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다고 해요.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보통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팀 페리스는 일어나서 팔굽혀 펴기를 한대요. 정리정돈과 같은 정도로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타이탄들의 습관에 있어서. 4번, 이제 차를 마셔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지방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아침에. 5번째, 아침 일기를 써라. 보통 일기를 이제 저녁 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 글을 쓰게 되면 좀 비참한 내용이 많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괴로웠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아침에 일기를 쓰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소개서 쓸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녁에 쓰지 말고 아침에 써라. 왜냐? 저녁에 쓰면 뭔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타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을 동원하라. 에드 켈머리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책임자고 5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신 분이죠.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아이디어, 첫 번째 버전은 늘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이디어는 밑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그 바뀔 수 있는 조건은 밑그림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죠. 대상이 없는데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하다는 것이고, 일단 시작을 해라. 그러면 과정에서 항상 더 나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시를 읽는 능력이 없대요. 시를 읽으면 이게 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훌륭한 시를 읽지 못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아니 캔멀 씨, 그러면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그 동일한 시를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감미롭고 위대한 시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쏙쏙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행위들이 이제 텍스트를 읽는 행위도 있지만, 저도 요즘에 오디오북을 많이 듣거든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나름 장르별로 소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오디오북 듣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도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을 선택하라.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피터 틸, 제로 투 원의 작가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특히 젊은 창업자들한테는 팬덤도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이라면, 자,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실행하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플랜을 짤 때 이거 한 10년 걸릴 플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년 걸리니까 신중해야 돼, 진지하게 해야 돼, 꼼꼼하게 해야 돼. 자, 피터 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늦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플랜 자체가 시작을 늦추는 변명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러한 자기 합리화로 시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 가망이 없다. 죽을 때까지 시작하지 못한다. 이런 심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피터 틸은 이 경쟁이 아니라 독점해라 이런 개념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팀 페리스가 대화하다가 물어봤대요. 미래의 트렌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터 틸이 트렌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트렌드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몰리겠죠. 곧 레드오션이 된다는 거예요. 타인들과의 차별화가 약해지고 1등을 위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는 거죠.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고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사명감이다. 내가 이 우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이 타인들의 삶, 우리 인간, 인류의 삶을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사명감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성공을 위해 경쟁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신을 더 채찍질할 수 있고, 그런데 경쟁심이 그런 자기 채찍질 이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그런 영향도 합니다. 좌절감의 근원이죠. 나의 어떤 경쟁 상대를 설정하면 그가 나를 치고 나갈 때, 우리는 항상 나랑 동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앞서간다는 것, 그것에서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살펴보면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동시에, 이 피터 틸도 마찬가지로, 자, 창업가이면서 투자가이면서 작가이면서 아티스트이면서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을 거둔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불필요한 좌절의 근원, 경쟁심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세스 고딘, 유명한 작가죠. 린치핀 이런 책을 쓴 작가입니다. 자, 아이디어 10개가 떠올리기 힘들다면 20개를 떠올려라. 이것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자, 양적인 접근, 질적인 접근.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뒤에 항상 이 적용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접근, 양적인 접근이에요. 하다 보면 양질 전환이라는 법칙이 있죠. 양이 많아지면서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스 고든이 하는 얘기가 완벽한 아이디어, 질적인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이디어 풀을 풍성하게 채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또 인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잠잘 곳도 먹을 곳도 풍족한 곳에 사는데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떠올리는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것저것 지금 욕망이 있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건 90% 정도의 행복은 자, 위장의 행복. 자, 먹을 것만 부족하지 않으면 90% 이상은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세스 고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족한데 왜 자꾸 악순환에 빠지냐?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거 괴롭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구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고, 배신하거나 실망시켰던 일들 또한 기회만 되면 떠올린다. 왜 그래야 할까? 왜 그것들을 기억해야 할까?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악순환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매력적인 생각, 아이디어를 떠오르지 못하는 거는 이러한 악순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한다면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시간들 제거를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매력적인 생각,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양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또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 크리스 사카. 벤처 투자자고 트위터, 우버, 인스타의 초기 투자자예요. 초기 투자자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을 했겠죠. 자, 이분은 다른 투자자들 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근처 떨어진 시골에서 자, 통나무집을 하나 구입해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나는 도시 생활이 싫다는 거예요. 통나무집 생활이 더 낫다는 거지. 이 통나무집 생활을 한 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색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또 행복을 추구하고, 그랬더니 이 소문이 나서 많은 창업가들이 찾아오고 작가들, 아티스트들이 찾아와서 아지트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연을 맺은 창업가들,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거니까 통나무집 생활을 한 게 완전 최고의 투자가 되는 거죠. 강조하는 건 자기만의 방식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크리스 사카는 구글에 근무할 때부터 이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나중에는 저 사람 또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의가 끝나면 항상 크리스 사카한테 가서 회의에 대한 평이 어떤가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유명인사가 돼서 그 미네소타 대학 졸업식에 가서 연설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특함과 유별남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세요. 자, 여섯 번째, 레드팀을 이끌어라. 마크 앤드리슨. 자, 인터넷 그 초기 시대의 그 창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넷스케이프라고 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데 익스플로러 전에 인터넷 그 서치하는 엔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게 넷스케이프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분이죠. 이분은 자기 회사 내에 그 레드팀을 이끌고 있어요. 뭐냐? 이 서로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거의 고문에 가까운 테스트를 합니다. 거의 뭐 비방 수준이죠.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감정만 상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레드팀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왜냐?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받는 사람도 모두 자신과 상대, 그리고 회사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성공을 직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마크 앤드리슨이 강조하는 게 강력한 의견과 침착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 마크의 트위터 프로필이 항상 강력한 의견, 침착한 태도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어정쩡한 합의를 추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강력한 의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침착한 태도. 근데 중요한 게 이 강력한 의견과 침착한 태도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바로 레드팀의 이러한 비판과 방어의 과정을 통해서 걸러진 강력한 의견과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웅적인 날들로 복귀하라. 그건 팀 페리스 본인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완전 메모광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메모한 게 막 그냥 어마어마한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 메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이 책을 만든 거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보통 이러한 성공에 대한 자기계발서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를 역추적을 해서 그러한 사례들을 성공의 조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한 사례들이 보면 실패한 사람들도 과거를 역추적하면 똑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히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내가 만난 타이탄들 대부분 다양한 자멸적 습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버릇을 갖고 있었다. 저도 요즘에 마스크 끼고 생활을 하니까 혼잣말이 잘 안 보이잖아요, 남들한테. 혼잣말 많이 중얼거리거든요. 타이탄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야, 이게 뭔가 태생적으로 다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성공이라는 건 물론 노력을 바탕으로 하고, 노력은 당연히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운이라는 거, 상황의 힘,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작용을 많이 하곤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기어이 대단한 일을 해내는 신경질적인 존재였다. 뭐 결과가 좋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한 인사이트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단순한 사실 한 가지만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거 다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별로 똑똑할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랑 별반 차이도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우리도 그걸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또 뭔가를 만들어서 타인들이 지혜롭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스티브 잡스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세상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각도가 바뀌는 거죠. 내 스스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8번째, 눈에 잘 띄는 곳에 존재하라. 아놀드 스왈제네거. 터미네이터,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근데 이 아놀드가 20대 때 미스터 아메리카인가 뭐 하여튼 그런 근육 대회에 나가면 그 1등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약간 비열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타고난 그 심리 전술가더라고요. 경쟁자들한테 찾아가서 아니 무릎 다쳤어요? 아니 안 다쳤는데 근데 허벅지가 왜 이렇게 가늘지? 뭐 이런 걸로 심리 전술을 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경기를 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놀드가 이제 영화계에 이제 진출해야 되겠다. 근데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막 근육질이고 막 덩치도 크고 한데 아놀드는 기다렸다는 거죠. 왜냐? 나 같은 스타일이 쓰일 수 있는 영역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그저 버티는 것이었다. 제작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속 머물면서 팝콘이나 먹는 것이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적 요소는 바로 이제 기다림의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9번째, 세 번째 떠오르는 것이 진짜다. 데릭 시버스. 인터넷 사업가고 테드 강연자, 또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또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분인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동사고가 아니다. 그보다 느리지만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있다. 보다 근원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이게 아이디어의 진보이고 발전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순한 생각,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느리지만 보다 이성적이고 의식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라는 거죠. 본인이 90년대 그 인터넷으로 음반을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의 해변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맨날 죽도록 고생하면서 힘들게 막 운동한다고 달리고 오면 43분이었대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한 번은 해변에 돌고래도 구경하고 저 펠리칸, 날아다니는 펠리칸도 구경하고 이렇게 왔더니 45분이었대요. 불과 2분 차이였다는 거죠.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방향성,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은 대부분 나태함 때문이 아니다. 야심과 욕심 때문이다. 대부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성실하니까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야심과 욕심,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기다리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죠.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10번째. 매일 손님을 맞이하라, 환대하라. 매트 뮬렌웨그. 이분도 인터넷 개발자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성공한 부자라기보다는 현자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팀 페리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행도 이제 많이 다니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같이 여행하면서 팀 페리스가 자기의 저서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가 돼서 막 열받아 하고 있는데, 매트가 왜 그러고 화를 내고 있냐. 팀 페리스가 처음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매트가 그 백해 무익하다. 그 시간에 대안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막 열심히 걔가 쫓아가고 있는데 결국에 따라잡았어요. 근데 그 뒤에는 걔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화를 내고 분노에 휩싸여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행동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으라는 거죠. 팀 페리스가 매트로부터 배움을 얻어서 항상 이런 걸 적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질문을 통해 뭔가 배우고 얻어야 된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면 항상 매트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매트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깨달음.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팀 페리스가 물어봤어요. 매트한테. 매트,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죠? 잠자기 전에 팔굽혀펴기 1회를 한다는 거예요. 1회. 뭐냐? 습관을 어기지 않게 만드는 거죠. 습관을 어기면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습니까? 한 번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습관을 만들면 나중에 10번도 하고 20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습관 형성에 있어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매트가 이야기하는 게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글 쓰는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 모두는 말하기와 글쓰기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디지털이라는 건 형식이죠. 어떠한 정보를 구현하는 방식, 그런 거지 디지털 자체가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많은 컨텐츠들이 또 유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글을 쓴다거나 말을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자인 팀 페리스도 그렇고 다 작가이면서 또 크리에이터면서 또 아티스트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 지금 독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한 2편 정도 더 책 전체를 한번 열거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